이번에는 인스타그램 광고의 가금 방식과 노출 위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캠페인단에서 설정이 가능했던 구매 유형과 캠페인 목표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광고 세트단에서 설정이 가능한 입찰 방식, 노출 위치,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핵심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캠페인을 운영할 때 주요하게 전략을 짜게 되는 설정들을 주로 광고 세트단에서 설정하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와 개념을 잘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광고를 운영할 때 최적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예산입니다. 메타 광고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광고 세트를 기준으로 예산을 설정하도록 디폴트가 되어 있습니다. 광고 세트 내에서는 다양한 설정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주요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로 타겟입니다. 이러한 타겟 설정이 가능한 광고 세트 단위로 예산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예산 설정은 특정 타겟 그룹에 지불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혹 소재별로 예산을 소진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일 타겟팅의 광고 세트를 여러 개 만든 뒤 각 세트 내 소재를 하나씩 세팅하고 예산을 분배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해당 방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으로는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소재 기준으로 잡기보다는 타겟 기준으로 잡고 광고를 운영하시기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광고 예산은 일일 예산과 총 예산으로 구분하여 설정이 가능합니다. 일일 예산의 경우 하루 안에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일일 예산을 설정하면 일주일 동안 해당 금액을 매일 평균적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대부분 주어진 일 예산에 맞춰 소진되려고 하지만 더 나은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최대 25%의 일 예산을 추가 지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주일 단위로 보면 목표한 예산의 7배를 초과 지출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2만 원의 일 예산을 설정한다고 가정한다면 최대 2만 5천 원까지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을 운영할 경우 14만 원의 예산이 초과되어 운영되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일일 예산을 설정하면 예산 조정의 유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케팅 상황이나 효율에 따라 쉽게 예산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캠페인에서는 일일 예산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총 예산으로 예산을 설정한 경우 설정한 기간 동안 총 예산이 초과 소진되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일 예산 대비 예산의 안정적인 소진이 유리하기 때문에 단기 캠페인에 적합한 설정입니다. 총 예산을 설정하면 일 예산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직접 컨트롤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예산 변동이 잦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총 예산 세팅보다는 일일 예산 세팅을 추천합니다. 인스타그램 광고는 기본적으로 광고 세트를 기준으로 예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캠페인 설정단에서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 옵션을 옵트인할 경우에는 캠페인 단위로 예산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광고 세트단에서는 예산 설정 옵션이 생략되게 됩니다. 광고 세트가 아닌 캠페인을 중심으로 예산을 자동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광고 세트로 예산을 설정할 경우 효율이 좋은 소재를 기준으로 최적화된다면, 캠페인 예산을 설정할 경우에는 그보다 앞 단계인 광고 세트를 중심으로 예산이 소진되게 됩니다. 광고 세트의 설정은 곧 타겟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타겟팅을 동시에 활용할 경우 각 타겟팅별 효율성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 세트당 예산을 활용하게 되면 수동으로 성과가 좋은 광고 세트의 예산을 설정해야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반면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을 활용할 경우 머신이 알아서 학습에 따라 성과가 좋은 광고 세트로 예산을 차등 분배하기 때문에 타겟별 효율 파악을 위한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인트에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기 좋은 설정 방식입니다. 단, 해당 기능을 이용할 때는 성과가 좋은 광고 세트를 학습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모수 규모에 따라 머신러닝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수 규모가 유사한 광고 세트의 효율을 체크할 때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효과적으로 캠페인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광고 세트의 모수 규모를 임의로라도 비슷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성과가 뛰어난 광고 세트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각각의 광고 세트의 결과치로 성과를 파악하기보다는 전체 캠페인의 결과치로 성과를 파악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별 광고 세트의 CPA 단가를 각각 비교하기보다는 전체 캠페인의 CPA 단가가 개선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 기능을 활용하여도 기능적으로는 세트당 지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최소 금액의 경우 비보장이고 한도를 설정할 경우 머신러닝의 제약을 받을 수 있어서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 기능을 활용한다면 가급적 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는 광고의 입찰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광고를 집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CPM 경매 방식이 활용됩니다. 광고 노출당 광고비를 과금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설정을 통해 CPC 과금 방식으로 광고 노출을 설정할 수 있지만 해당 경우 지출이 원활하지 않고 결과 성과 최적화 또한 원활하지 않아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CPM 경매 기반으로 원활하게 광고를 노출시켜 성과를 최적화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됩니다. 경매의 입찰 로직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디폴트 값으로 최저 비용의 입찰로 비딩이 진행되게 됩니다. 최고 볼륨 입찰 전략이라고도 하며 전체 예산을 지출하고 전환 결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딩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낮은 금액의 입찰부터 진행하여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서서히 입찰가를 올리는 로직입니다. 가장 낮은 금액부터 비딩가를 올리면서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 효용성을 생각하였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 시에는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별도의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입찰 방식으로 자동적으로 캠페인이 운영되게 됩니다. 만약 평균 결과당 비용을 특정 수치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결과당 비용 목표값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결과당 비용 목표 입찰 방식이라고 합니다. 결과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비용을 설정하는 것으로 만약 목표하는 결과당 비용을 1,000원으로 두고 설정한다면 최대 결과치를 위해 비딩을 하되 결과당 비용이 1,000원 이상으로 될 경우에는 비딩을 참여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결과당 비용을 예측하고 예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방식이지만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 낮은 결과당 비용을 설정할 경우 목표한 결과당 비용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예산이 소진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광고가 노출되지 않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 비용 입찰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광고를 운영하여 비즈니스의 적정 결과당 비용을 파악한 후 해당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당 목표 이외에 입찰가 관리형으로 입찰 방식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입찰가 관리 방식은 원하는 행동에 대해 지출할 의향이 있는 금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비딩하는 입찰 금액 자체를 관리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입찰 방식입니다. 단 해당 방식을 활용할 경우 최저 비용 비딩 방식으로 진행할 때와 대비해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일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저 비용으로 유저를 모객하였으나 해당 유저들의 실질적인 전환 성과가 어려운 경우 CPM 구간을 높여서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유저 그룹에 광고를 노출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입찰 방식을 사용해 보신다면 새로운 결과값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캠페인이 장기화되거나 머신을 다시 학습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 입찰 방식을 조정하였을 때 머신이 비딩 구간을 재학습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성과 변동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입찰 방식을 잘 인지하고 있으시다면 보다 다양한 전략으로 캠페인 운영을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과금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광고를 실제로 집행하였을 때 CPM이 높은 경우에는 비효율적으로 광고가 집행된 것일까요? 우선 인스타그램 광고 자체는 모수의 전체적인 풀이 타 매체보다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른 매체 대비 조금 높은 CPM이 형성되는 매체입니다. 만약 CPM 기준으로만 운영 매체를 선정하게 된다면 인스타그램이 가진 잠재적인 광고 효용력, 즉 SNS 매체로서의 파급력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 CPM으로 광고 효율을 판단하기보다는
목표하는 KPI가 가지는 주요 효율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실제로 집행된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래픽 광고로 운영된 광고의 데일리 효율입니다. 보시면 운영 초반 우수한 CTR로 운영이 되는 동안에는 CPM이 높게 형성되지만 운영 후반 낮은 CTR로 운영되는 동안에는 CPM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CPM 효율로만 본다면 성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트래픽 캠페인이 가지는 주요 목표인 클릭 볼륨을 고려하였을 때는 가장 첫날과 마지막 날의 클릭 볼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일리로 CPM 효율은 변동되었지만 전체적인 KPI 효율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좋은 케이스입니다. 다음으로는 노출 위치 설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광고는 기본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지면을 동시에 노출하도록 광고 시스템이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드밴티지 플러스 노출 위치 설정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메타 시스템 안에서 가장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출 위치에 머신이 학습하며 알아서 예산을 투여하는 시스템입니다. 메타 광고 플랫폼 안에서의 노출 위치는 크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오디언스 네트워크, 메신저 지면이 있습니다. 오디언스 네트워크의 경우 메타에서 보유한 다양한 웹과 앱 네트워크 지면을 말합니다. 만약 인스타그램으로만 노출 위치를 한정하고 싶다면 수동 노출 위치를 선택한 후 보여지는 리스트 내에서 인스타그램 관련 지면만 설정하여 노출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식으로 선택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의 소재가 다양한 인스타그램 지면으로 베리에이션 되어 노출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피드, 스토리, 릴스 지면의 경우 단독으로 노출 지면 설정이 가능하며 해당 지면으로만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집중하여 광고 시스템을 설명드리고 있지만 특별한 브랜드 이슈가 있지 않는 한 특히 퍼포먼스 효율을 기대한다면 노출 위치 부분은 되도록이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메타 시스템 전반에 광고를 게재할수록 게재 시스템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타겟팅을 대상으로 지면을 나누어 두 개의 캠페인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머신이 유저 학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결과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면을 수동으로 선택하는 것은 광고가 노출되는 인벤토리를 제한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진행할 때는 최대한 제한 없이 유동성을 주어야 머신이 원활하게 학습할 수 있는데 보시는 화면처럼 지면을 넓게 가져갈 때 전환 발생의 기회를 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로직상 전체 지면을 타겟팅할 경우 보다 저렴한 전원당 비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과 최적화에 대한 개념을 이어서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 광고 시스템 안에서 머신이 원활하게 학습하기 위해서는 최소 50건의 전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물론 전환 데이터가 많을수록 머신이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하여 더 나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전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캠페인 구조를 세팅하는 것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프로 간단히 살펴보면 전환이 최적화되는 시점까지 전환 성과를 만들어내는 학습을 하기 위해 비용이 우선적으로 지출되고 그에 따라서 전환당 비용이 높게 형성됩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간 학습이 완료되면 광고가 전환 성과 발생이 높은 유저를 중심으로 노출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전환 성과가 증대되며 전환당 비용 또한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적화 기간은 소재 및 예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일주일의 기간을 목표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최적화 기간이 너무 짧다면 머신러닝에 충분한 전환 성과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정한 성과는 일주일 정도 기다려본 후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면 머신러닝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또한 캠페인에 좋지 않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비해 해당 기간 안에도 전환이 충분하게 발생되지 못한다면 머신이 지속해서 학습을 완료하지 못하고 전환당 비용이 지속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머신러닝 기간이 2주 이상 길어질 경우에는 목표하는 전환 단계를 낮춰 빠르게 머신이 학습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법 또한 필요합니다.
전환 볼륨을 얼마나 빠르게 달성하여 머신러닝이 완료되느냐에 따라서 캠페인의 전반적인 성과가 달려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환 볼륨을 빠르게 확보하여 머신러닝 학습을 완료하기 위해서 캠페인 구조는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메타 광고의 최적화는 광고 세트를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최적화를 위한 머신러닝 룸은 넓을수록 좋습니다. 머신러닝 룸이 넓다는 의미는 전환 확보의 기회를 늘려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겟팅을 넓히는 것, 캠페인 기간을 더 늘려 학습 기간을 늘리는 것, 예산을 더 많이 투여하는 것, 입찰가를 높게 설정하는 것 등의 방식으로 머신러닝 룸을 넓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해당 방향으로 세팅을 하려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시로 2개의 캠페인 구조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하나의 구조는 캠페인 하나 아래로 타겟팅을 4개의 그룹으로 쪼갠 구조이며, 하나의 구조는 캠페인 하나 아래 타겟팅을 하나로 통합하고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앞선 설명을 잘 이해하셨다면 두 번째의 캠페인 하나 아래 타겟팅 하나를 두고 운영하는 구조가 머신러닝 되는 룸을 크게 가져간다는 점에서 최적화에 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최적화 양상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총 예산이 80만 원인 캠페인 안에서 한 개의 광고 세트 내 일정 수준의 전환을 달성하는 비용이 2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캠페인 안에 광고 세트가 하나만 운영된다면 최적화가 완료되는 데까지 드는 비용은 20만 원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60만 원은 최적화가 완료된 상태로 전환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키는 데 사용되어 보다 빠른 시간 안에 낮은 전환당 비용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반면 광고 세트가 4개인 경우 하나의 세트의 전환 볼륨을 달성하기 위해 소진되는 비용이 각각 20만 원씩 총 8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는 예산을 모두 소진해버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환 확보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예산이 남아있지 않아 높은 전환당 단가만 형성된 채 캠페인이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메타 캠페인을 진행할 때 타겟팅을 세분화하는 작업은 보다 전략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예시처럼 단순 연령과 성별로 나누는 것은 모수를 분산시키고 전환 기회를 줄여 머신러닝 룸을 좁히는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겟별 효율 형성의 유의미성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타겟팅을 설정하시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유의미한 타겟 구별이 어렵다면 타겟팅은 최대한 합쳐서 룸을 넓게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스타그램의 과금 방식과 노출 위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스타그램의 타겟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